이틀 연속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이번 주에는요. 좀 변동성 요인이 좀 확대되었던 구간인데요. 가장 이제 변동성 크게 주었던 것이 이제 금리하고 환율이요. 우리 시장에 두 개만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도 사실은 시황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하고 이 금리를 두 가지를 보시되 방향성이 사실 금리는요 아주 조금씩 그동안 사실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왔었는데 환율은요 계속 내려갔었어요. 방향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와서 그나마 우리 시장이요 그 좋았던 1월 달까지는 좋았던 이유가 환율이 올라주지 않고 환율은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도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얘네가 갑자기 둘 다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던 그런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요. 1.62%까지 솔직히 저는요 1.5를 그렇게 가파르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정말 자신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이것도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1.57로 마감을 했는데요. 1.57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꺾인 1.57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가 제가 차트를 또 보여드릴 텐데 완전히 이게 1.62까지 갔다가 1.57로 마감했으니까 좀 안정감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은요.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조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가요. 갑자기 7.5%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에 에너지주가 진짜 강세 랠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는요. 또 이제 하필이면 이제 3월 달에 내 마녀가 춤춘다고 하는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 주간.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 주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또 우리 시장의 다음 주의 대응 전략과 함께 또 우리 시장의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상황을 좀 보시면요. 3월 8일 날 네. 월요일 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 예정이 훈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면은 이상하게 방산 방위산업주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미미하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8일 날 역시 이제 월요일입니다. 공모청약이 있는데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고요. 액상세포검사 진단기기, 시약 이런 쪽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되어 있고요. 백신 진단, 코로나19 관련 백신 진단 관련주도 보시면 되겠고 공모청약이 역시 있습니다. DB금융스펙 9호가 또 공모청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이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올해 2021년에 IPO 최대 대여라고 이야기를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청약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상장되기 위해서 먼저 공모청약이 들어오는데 그게 화요일이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코로나 백신 CMO 체결한 거 아시죠? 그리고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CMO뿐만이 아니라 CDO 개발까지도 계약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죠. 아마 굉장한 또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신규 상장주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나노 CMS라는 회사인데요.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관련 회사인데요. 이쪽에 보안 인쇄,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 관련주도요. 우리 시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 관련주도요.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데 그 관련주로서는 K사인, 또 KL넷, 드림 시큐리티 등 이쪽에 좀 작은 스몰캡 종목인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굉장히 네. 괴롭고 고민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표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연기된 도쿄올림픽 올해 어떻게 할지 개최 여부 이거 결정할 거예요. 근데 네. 약간 이거는요 주식하시는 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사실은 5G 섹터가요 이렇게
이 어렵게 된 이유는 얘도 좀 관련돼 있어요. 도쿄올림픽에서 이게 좀 막 개최가 돼가지고 막 붐을 타야지 5G가 일본 시장에서 빨리 개화가 돼가지고 여기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렬이 되면서 작년에 이 연기가 되면서 사실은 5G가 속도가 늦춰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관련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약간 5G 종목들 몇 종목이 이렇게 올라온 거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일 날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암학회 초록 발표가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딱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매드팩토라는 회사잖아요. BAG2 기전 연구 결과 그리고 DARK1 기전 연구 결과하고요. 췌장암 관련 벡토서티 오버나이트 동물 실험 결과 등 이렇게 세 가지를요.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국내 이제 제약사로서는 유일하게 발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수요일 날에요. 여러분들 요즘 이거 너무 핫하죠. 로블록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생소하게 단어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뉴욕 증시의 상장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아,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잘 들어보지 않은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네, 한 그렇죠.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열풍의 중심에 있는 모바일 게임사가 바로 로블록스예요.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상장이 예정돼 있고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 사실 주가는요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동안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뭐 M게임, 뭐 선익시스템, 뭐 한빛소프트, 지니뮤직, 굉장히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관심사가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나가 된다면 이렇게 증시 스케줄을 제가 알려드리면 아, 이런 스케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초반에, 주 초반에 만약에 모멘텀 있으면 한번 매도할 준비, 수익률 챙길 준비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일 날 쿠팡도 공모가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 쿠팡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죠. 관련주로는 동방, KCTC, 뭐 KTH, KTCS, 쇼박스, 뭐 대형 표장, 뭐 MBT 등 뭐 포장재 관련주들도 재지 관련주들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공모가가 확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상장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또 수요일 날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법원 성년 후견 조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주총까지 같이 열립니다. 이쪽에 한국타이어그룹 조현식 부회장과 형제간이죠. 조현범 사장 간의 표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약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이 도는 이 그룹사 내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상하게 주가는 좀 튑니다. 주가에는 그런 식의 이 약간 긴장감이 있을 때 어떤 이런 모멘텀을 봤는데요. 한국앤컴퍼니라든지 조현식 부회장이 속해 있는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사장이 속해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그룹들 이 주가가 좀 약간 요즘에 모멘텀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로 가면은요, 이제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시장이. 뭐 아마 자고 일어나면 항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매일 거대하게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쩌면 이번에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는요, 오히려 더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그동안에 좀 약세 흐름이 나왔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물 포지션이요. 사실은 약간 하락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만기를 기점으로 차익을 하고 거대 차익을 하고 어쩌면 포지션을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요. 말씀드렸죠. 아까 쿠팡의 공모가가 예정이 수요일에 돼 있고 그다음에 쿠팡 증시 상장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주는 아까 보셨듯이 똑같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날 신규 상장 사이버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보안 관제 및 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K사인이라는 회사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드림 시큐리티, 뭐 KLL 이런 종목들도 자리를 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목요일 날 신규 상장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바이오 의약품 회사 CDO, CMO 회사인데요. 관련주로는 뭐 삼성바이오, 뭐 바이넥스, 뭐 ST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모청약이 또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공모청약 신규 상장하면 좀 IT 종목들이 많이 국한돼 있었거든요. 네. 특히 뭐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상하게 이번 주부터는요.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서서히 그동안 눌려 있었다가 좀 기지개를 좀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공모청약으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솔루션, 치료제 등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관련주로서는 뭐 케어랩스라든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혹시 코로나 그 백신 여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아마 그게 백신을 접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관련주로 가장 직접적인 관련주로 케어랩스라는 회사가 뭐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3월 11일 날 목요일 날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재개 예정인데 이 건도요 사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질질질질 끌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나야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빨리 결론이 나는 것이 가장 증시에는요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주가 관련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날입니다. 3월 12일 날 금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굉장히 우리 힘들잖아요. 인플레이션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증시가 이렇게 얻어맞는다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FRB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니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이요. 이 얘기가 좀 길은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이렇게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겨가는 종목이 있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가는 종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종목이 있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브리핑하진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페이지를 열어놓은 거면 한번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속해 있는지 한번 찍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0일 금요일 날이요. 마지막으로 스펙 합병 상장주가 있는데요. NH의 스펙 14호인데요. 물류 자동차 승강 안전 전문 IT 서비스 업체 현대무벡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흡수하고 합병해서 상장한다고 합니다.